다시 나온다. 다시 안 나온다. 시간이 또 부족하니까 바로 진행할게. 강의 자료에 추가될 내용이 이 부분인데 그 구국에 고정할 때 285GH라는 식을 쓴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예. 그 유도 과정 왜 285GH일까? 얘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285GH 구국의 고정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이제 적분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소개해놨거든.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요 DM 이소질량 DM이 어느 P점에서 연직 방향으로의 중력 가속도를 얼마만큼 더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관한 개념이야. 그래서 DGS는 G의 S제곱, 이 S가 DM과 P점 사이의 실제 거리고 그 다음에 DM은 그 미수질량이야. 그래서 요 식에서 이제 적분을 요 방향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세타 이 파이를 0에서 2파이까지 360도 이만큼 첫 번째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0부터 여기 P가 있는 요 지점부터 어느 특정 거리 A만큼 또 한번 DR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Z 방향으로 G1에서 G2 그 판의 두께만큼 2파이 로지 H에서 G2-G1이 H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중 적분을 때리면 시환하고 쭉쭉쭉 하면 이렇게 나와. 근데 해보면 할만할 거야. 너네 적분도 배우고 있잖아, 그치? 예. 각 적분을 3번 하면 되고 선생님이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네 라고 받아들여질 거야. 꼭 한번 읽어봐, 알았지? 자, 그리고 자석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 자석은 영어로 마그넷. 그래서 마그네틱하고 마그넷. 자철광이 많이 산출되는 지역 터키 마그네시아라는 지역명에서 유래했대, 이 이름이. 자철석은 영어로 마그네타이트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로드스톤이나 웨이스톤 이렇게 이름을 불리기도 했대. 이 기원전 수세기에는 중국에서 이 로드스톤으로 마그네틱 이 풍성한 그런 광물 주위에 어떤 철들이 방향성을 가진다는 그런 것들을 발견한 기록이 있다 하고 12세기 말에는 유럽에서 이제 어떤 나침반을 이용해가지고 항해에 이용했다고 해. 그리고 1600년대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지구 자기장에 관한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고 책도 출판되고 이제 기록도 하고 관찰도 하고 그런 이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대. 그리고 1820년에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사실 발견하고 또 25년에는 최초의 전자석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자석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대. 그래서 물리원에서는 어떤 자성에 이제 유형해가지고 상자성, 강자성, 반자성 이런 개념들을 배워. 그리고 각 물질들이 그런 어떤 성질을 띨까, 그리고 그 세기, 대자율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일까, 그런 물질들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 개념은 이제 자석들 간의 상호작 간에 당기거나 밀어내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자석 양쪽 끝부분을 우리 자극이라 하는데 생명과학에서 하는 자극과 반응 말고 자극이야, 자극. 그래서 여기 N극, S극, N극, S극. 그래서 이제 같은 극은 밀어내고 이제 서로 다른 극은 이제 저렇게 붙고 하는 그런 자극의 개념들을 잘 알고 있지? 자극.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N극, S극 반드시 함께 존재하며 분리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런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바로 자기장이라고 한다. 여기서 내용은 이제 좀 G2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좀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리고 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상당 부분 거의 90% 정도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지구 내부에 어느 이제 자석이 있을 때 그런 이제 이렇게 뭔가 자석을 하나 둔 그런 느낌으로 특정 세기만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자기력선을 만들어내며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추론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모델링 결과를 우리는 최적 중심 쌍극자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 추가로 얘기를 할게. 그래서 최적 쌍극자 이런 개념 하나 체크해주면 좋겠어. 이게 우리 지구의 자전축, 회전축과 약 11도, 한 11.5도 정도 기울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최적 쌍극자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해. 그래서 이 이론적인 최적 쌍극자에서 쭉 연장시켰을 때 지표면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지자기 극이라고 하는데 북쪽이면 지자기 북극, 남쪽이면 지자기 남극이라. 그다음에 우리 자전축과 지표면이 만나는 두 점을 이제
지리상 극이라고 하는데 북극, 지리상 북극, 지리상 남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90% 정도의 정확도래. 100%의 정확도는 좀 아니라는 거야. 즉 나침반을 가지고 여기 이론적인 그 지작이 북극으로 가. 그러면은 복각이 딱 플러스 90도가 된다는 건가? 안 되더라는 거야. 우리 중력도 실측 중력과 그 다음에 또 지구 내부의 어떤 물질의 밀도 차이에 따라서 중력 이상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얘도 이론적으로 뭔가 여기에선 자기장의 복각이 플러스 마이너스 90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러한 차이를 우리는 이제 지작이 이상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 다음 슬라이드 보면 만약 이 지구 자기장 생성이 최적 삼각자에만 기인한 것이라면 여기 있는 이론적인 지작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 복각이 플러스 90 마이너스 90이 되는 요 점이 같아야 할 거야. 근데 어떻다? 다르더라. 실제로는 여기 보면 요 좌표도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래? 이론적인 쌍극자 자기 북극 NW가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자기 남극 S. 요 둘이는 정확히 지구의 어떤 것 같아? 반대편인 것 같지? NS 숫자 같잖아. 그리고 WE 둘이 합치면 180도잖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네 둘이는 지구의 중심에서 정반대에 딱딱 위치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복각이 플러스 90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은 어떻더라 이렇게? 여기랑 여기 다르더라. 그래서 요 두 개만큼의 차이를 우리는 지작이 이상 또는 비쌍극 자장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왜 이런 이상 아노말리가 발생할까? 우리 중력은 지형이나 지질학적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어, 그렇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보정을 했었잖아. 그런데 이 자기장은 지형이나 지질학적 특성과는 거의 무관하더라는 거야. 이게 거의 99%는 이런 영향이 아니라 다른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분석이 됐어. 그리고 그 근원이 결국 우리가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지구 외핵이 액체 상태이고 금속 물질이면서 지구 자전에 의한 회동, 유동, 대류 현상으로 어떤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우리 지구에 자기장이 발생했고 결국 그 근원의 지자기 이상의 발생 원인은 결국 지구 내부 더 깊은 외핵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이해를 볼 수 있겠고 요것 얘기 안 했는데 지자기 적도와 지리적 적도는 다른 개념이야. 지자기 적도는 이 최적 쌍극자 모델에서 지자기 북극, 남극 요 두 개에 수직하면서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면을 지자기 적도라고 해. 지리적인 적도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위도 0도대 그 부분을 지리적인 적도라고 얘기를 하고 요 개념도 G2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그럼 위에서 한번 진북, 지리적 북극과 그 다음에 쌍극자 자기 북극과 그 다음에 복각이 플러스 90 진짜로 나타나는 그 실제 자기 북극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거 확인되지.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가지가 다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연구는 되게 중요해. 지금 우리 인공위성도 그렇고 어떤 항공도 그렇고 자기장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또 연구하고 또 측정하고 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자석의 자기 북극이 어디인지 그리고 얘네들의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이제 측정하고 기록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되게 중요해. GPS 정확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측지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좌표 중에 하나야. 실제 자석의 자기 북극, 자기 남극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내용 살펴봤고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어떤 지구 자기장의 어떤 전반적인 특성이고 여기는 지구 자기장의 어떤 방향과 크기에 대한 개념이야. 벡터의 개념이야. 왜냐면 자기장은 벡터의 개념이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여기 빈칸에 있는 것들 우리 한 번씩 채워보자. 먼저 전체 F 벡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아? 큰 F는 전체 자기장 벡터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전체 자기장은 요 수평 그 다음에 수직 이렇게 두 벡터를 합치면 요 방향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 F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되겠지? 벡터의 크기 어떻게 표현해? 크기 얘기해도 돼. 2하고
2랑 제곱해서 더. 그래 1을 하는 게 루트잖아 루트. 네. 루트. 우리 1을 하면 뭔데? 보잖아.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h는 어떤 성분을 말하는 걸까? 수평이지. horizontal 수평. 그 다음에 n은 수평 벡터 중에서 북쪽 성분. 그 다음에 e는 동쪽 성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n이 북쪽이지만 마이너스 fn으로 뜨면 어떻게 돼? 남쪽 방향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수평 벡터의 남북 방향의 성분. 여기 FE는 수평 벡터의 동서 방향의 성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 벡터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자 그리고 FV는 vertical 수직 성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편각 복각의 개념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는 나침반을 가지고 어딘가로 가서 복각과 편각을 측정해야 돼. 근데 편각은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진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나침반을 들고 갔더니 이렇게 됐어. 나침반이 요 n이 저기를 향하는 거야. 근데 진북은 저기야. 실제 우리 학교에서 북쪽은 이쪽이거든. 자침이 진북에 대해서 동쪽으로 가리켜. 이때 부호를 뭐라고 한다? 편각의 부호를 플러스라고 한다. 즉 진북보다 더 동쪽으로 치우쳤으면 편각이 플러스인 거야. 그래서 우리 지구는 자전도 공전도 다 서에서 동으로 하잖아. 그 방향을 플러스라 생각하고 편각의 부호도 그 방향으로 플러스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좀 헷갈리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자 그리고 복각은 어떻다? 이 지표면에 대해서 이 n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래로 갈수록 부호가 어떻다? 플러스로 나타난다. 위로 향하면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로 나타나는 곳은 어떤 곳이겠다? 북반구 지역이 되겠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지리적인 북반구가 아니라 어떤 지장이적인 북반구여야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나? 지리적인 위도와 지장이적인 위도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그거 잘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자 그럼 여기 이제 편각과 복각을 우리 아크탄젠트 함수로 한번 표현해보자. 뭐 아크사인, 아크코사인도 다 가능하지만 아크탄젠트 뭐분의 뭐로 표현하면 될까? 이 델타는 편각은 아크탄젠트 뭐분의 뭐? FN분의 FE 정답. 이렇게 얘기하면 돼. 너희들이 빨리 얘기를 해줘야 선생님도 진도를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어. 그냥 꿍 해 있으면은 선생님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복각은 아크탄젠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FH분의 FV. 맞아.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는 방향에 대한 거 얘기를 했고 이제 크기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 크기의 유도 과정은 조금 복잡해. 이 먼저 자기 모멘트에 관한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고 왜 중력은 r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자기는 r 세제곱에 반비례할까? 이런 개념들도 유도를 하려면 조금 많은 슬라이드가 필요해. 그래서 그것도 넣을까 고민했는데 안 넣었어. 그냥 너희들 좀 부담이 많이 크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요 값은 그냥 보고 기억해주거나 참고해주도록 해. 그다음 여기 있는 아래의 개념은 관측자의 위도와 그 자침이 가리키는 복각의 관계성에 대한 이제 유도식이거든. 요것도 한번 참고해봐줘. 요 내용은 지구과학 1에 또 책으로 나오는데 자료로 나오는데 여기 볼까? 고지장이 복각과 위도의 관계가 이런 이제 그래프로 그려져. 그래서 요 그래프의 식이 바로 탄젠트 i는 이 탄젠트 위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복각이 플러스면 이제 위도가 이제 북반구인 거고 지작이 위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복각이 마이너스면 이제 지작이 위도도 남반구에 해당한다. 요걸 통해서 이제 과거에 형성된 암석의 그 잔류 자화 값을 구했을 때 복각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이 암석이 형성되었을 때 이 암석은 남반구의 위치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겠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여기 밑에 하나 보자. 이 식에서 r 세제곱분의 m이라는 요 값이 있는데 요 값이 뭐냐면 위도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즉 지자기 적도에서 이 전체 자기장의 크기는 몇으로 나오냐? 약 3만 나노테슬라 정도가 나온대.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할게. 만약 극지방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하라고 하면 몇 나노테슬라라고 표현이 될까?
파이에 뭐 넣으면 되지? 90 넣으면 되지. 그러면은 몇이 나와? F는? R 세제곱분의 2m이 되잖아. 그러면 적도에서는 3만 나노테슬라면 극지방에서는 6만 나노테슬라겠지. 그래서 두 배나 차이가 난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 우리 중력이라는 장도 중력의 크기도 극지방과 적도에서 차이가 있었잖아. 근데 그 정도는 5갈에 불과했어. 약 980갈 중에서 5갈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자기장이라는 것은 적도에서는 3만, 극지방에서는 6만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단위가 나노테슬라라고 하잖아. 요거 관련해서 선생님이 버니어에 있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도구를 하나 가지고 왔어. 자, 여기 앞에 보면 몇 테슬라라고 적혀 있어? 0.13 정도, 1213 정도 밀리테슬라라고 되어 있다, 그치? 1000분의 1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구 자기장의 어떤 강도가 나노테슬라 단위래. 엄청 차이가 크지. 그래서 저걸 측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고 우리 지구 자기장의 세기를 뭐 이런 걸로 측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작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 그만큼의 어떤 정밀도로 측정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 자, 그리고 자석을 가지고 여기 대보면은 이거 잠깐 앞에 들어줄래? 만약에 선생님 여기 얘를 앞에 갖다 대면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7.99 돼 있지. 얘의 최대 측정 값이 마이너스 방향으로는 8mT라거든. 그래서 R 세제곱의 반비례하니까 가까워질수록 엄청 크게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S극으로 바꿔볼까? S극으로 가면은 플러스로 확 증가할 거야. 이렇게 얘도 측정이 한 5.7인가? 그쯤까지 측정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포화되어 버리는 측정 값에서 이제 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세기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 왜냐면 이 자석 주위에 이제 자기 선속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엄청 많이 자극이 엄청 많이 다 몰려 있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막 형성되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옆에 측정하면은 당연히 그 값은 약하게 나타나겠지. 옆에 측정하면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이 중간이라면은 상쇄되면서 그렇게도 측정이 되고. 아무튼 이렇게 자기장을 측정하는 센서도 있는데 혹시 자기장과 관련된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보여주고 싶었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요거는 전자기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너희가 물리 시간에 또 배웠다라고 하더라. 그렇지만 선생님도 슬라이드 하나 좀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것도 넣어놨으니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속 밀도 또는 자기 유도의 개념으로서 여기 앞에 보면 표현이 F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자기장의 단위가 뉴턴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테슬라 또는 웨버 퍼 미터 제곱, 즉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자기 선속, 자속의 세기로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봤어. 지금 강의 자료에는 이런 대자율과 자화율과 관련된 개념이 없을 텐데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한 식이라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어. 기존의 강의 자료에서 그 식을 연립하면 뮤제로는 뮤가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조금 더 이 식을 보완해서 가지고 왔는데 다음 강의 자료 올릴 때 이렇게 올라오게 될 거야. 여기서 자기장과 자기 유도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이제 자성을 띠는 물체가 이제 미치는 그 영향 공간을 우리는 그냥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래서 다른 물질의 어떤 자기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근데 자기 유도값은 뭐냐면 이 자기장에서 뭔가 어떤 특정 물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자기장의 변화, 그것을 고려한 양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자기력을 계산할 때 우리는 이 자기 유도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때 자기 유도의 값은 어떤 특정 매질의 그 자기장과 그 다음에 그 자기장을 얼마나 잘 투과하는지, 매질의 절대 투자율의 곱에 비례하는 그런 개념이거든, 자기 유도. 그래서 요 수식은 그래도 설명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가 봤어.
요 개념이 또 다른 말로는 어떤 다리 면적에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뭐 양, 세기의 개념으로도 소개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어떤 특정 면적이 있지. 이 특정 면적에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뭐 양, 요것이 크면 클수록 이제 요게 크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기 선속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특정 면적에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양이 크기가 작은 거고. 여기는 특정 면적에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개수가 어때? 양이 많잖아. 그러니까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 자기 유도가, 즉 자기 유도가 세기가 더 크게 나타나. 그렇게 차이를 비교해서 생각해 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자료는 선생님이 카우 퀴즈로도 냈는데 이 편각과 복각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겠지? 자, 요거는 뭐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갈게.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 측정을 함으로써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또 뭐 어떤 게 있느냐? 우선 이런 전 지구적인 스케일의 어떤 자기 이상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위성이나 항공을 이용해서 광역적으로 측정을 하고 또 이러한 위성의 위치, 항공의 위치, 또 이동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고 연구함에 있어서도 결국 우리 지구 자기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 잘 측정하면 잘 측정할수록 이 위성과 항공의 어떤 이제 운동에 대한 이해도 더 명확해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인 연구, 광물 자원 탐사, 지질 경계 및 구조 탐사, 또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 구조물, 배관 이런 것들을 탐사함에 있어서도 자력 이상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해. 그리고 지구학 1에 나오는 대표적인 내용,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배울 내용이기도 한데 판 구조론에서 보면 대륙 이동설 있잖아. 베게다가 주장한 그 대륙 이동설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과거에 이제 어떤 고생물의 어떤 분포의 연속성, 그 다음에 대륙 해안선의 어떤 분포의 연속성, 퍼즐 맞추듯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암석의 어떤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 또는 어떤 특정 암석의 그 과거 어떤 잔류 자기 속의 복각의 값 이런 것들 연구함으로써 어떤 암석의 연령 또 층서 지질구조 해석 이 암석이 생성되었을 때 어느 위도에 있었을지 복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걸 더 확장시키면은 과거의 대륙이 어느 위치에 있었을지 이런 것들까지도 연구하게 해준다는 거야.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세계 지도에 그 대륙들이 막 여기저기 분포해 있잖아. 근데 과거에 판기할 때는 얘네들이 다 합쳐져 있었다며. 그러면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로 합쳐져 있을지 그걸 어떻게 연구했을까? 이런 고자기학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야. 그 위치를.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체크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암석의 그 자화라는 개념을 소개할 때 결국 이 큐리 온도라는 개념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혹시 큐리 온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들어봤어? 네. 어떤 개념으로 혹시 들었을까? 가속을 열는 환경이 맞아. 자성을 잃거나 아니면 자성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특정 임계 온도를 우리 전이 온도를 우리 큐리 온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암석에 비유를 해보면은 어떤 화성 활동으로 암석이 만들어지잖아. 화성암이. 그런데 마그마일 당시에는 이 마그마의 어떤 자성이 특별히 있진 않아. 그냥 무작위적인 배열이라서 마그마의 어떤 자성을 측정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런데 그 암석이 마그마가 식고 암석이 되면서 큐리 온도에 딱 도달하면서 식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암석이 그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배열과 같은 방향으로 나열되면서 고정이 돼버려. 그 암석이 기록이 각인이 되어버려. 그 현상을 우리는 자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을 텐데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잔류자기라고 해. 그 잔류자기를 측정하면 그 암석이 생성되었을 당시에 그 복각이나 편각 뭐 이런 이제 자기적인 특성이 이제 벡터량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연구함으로써 이 암석이 예를 들면 절대 연령을 측정해서 3억 년의 나이를 가진 암석인데 이 암석의 잔류자기를 측정해보니 편각과 복각이 이렇더라. 3억 년 전에 편각과 복각이 이런 값을 가지는 곳은 과거 위치가 어디였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륙 이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할 수 있는
분야다 이해해주면.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29페이지 그리고 30페이지에 있는 지구 자기장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제 지구 자기장의 변화에 대해서 해볼게. 요거는 G2 내용과 거의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자. 자, 요 내용은 나사에서 제공하는 지구에 오로라가 발생하는 원인에 관한 영상인데 한번 들어보자. 소리가 나오는데. Fields inside 영어 the 되게 sun. 똑같다, 그렇지? In some places, 미안해, 한번 strong 더 magnetic 들어보자. fields push their way up through the surface. They slow down the eddies of hot gas. The surface cools, and darker sunspots appear. 표면이 식고 흑점이 The 나타나고 electrically charged gas is called plasma. 이런 플라즈마 Plasma drags the magnetic field further outwards. The magnetic field stretches and twists like a rubber band. 고무줄처럼 Then 이렇게 the rubber band 늘어나고 breaks. 꼬여. 그러다가 끊어지고 Several billion tons of plasma is hurled out from the sun. 수 빌리언 This 톤의 is 그 called a 물질이 solar storm. 플라즈마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돼. 이러한 폭발적인 현상을 우리는 플레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걔네들이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면은 이제 수성의 공전 궤도까지 쭉 가고, 그다음에 금성의 공전 궤도까지도 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지구를 만날 텐데, 우리 지구는 꽤 강한 자기장이 있으니까 이런 플라즈마 That's the 물질을 만나면 The magnetic fields couple together and create a funnel for the 대전된 gas 보이는 streams down 입자가 on 우리 the 지구 daylight side 자기장의 of the 자기력선을 pole. 따라서 이렇게 This 시간 is the 운동을 하는데, daylight aurora. 그러면서 우리 지구 The 기권에 magnetic 여러 fields 가지 stretch 입자들과 further back 상호작용하고 and 불뜨고 couple together. 불가하게 만들면서 The magnetic rubber 어떤 band 빛을 방출하고, breaks, and gas from the solar storm streams along the magnetic lines towards the poles on the night side. This is the nighttime aurora. These 그래서 어쨌든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태양의 어떤 에너지, 고에너지 입자의 전달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 일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 관측 지점이 태양을 마주하고 있는 낮 시간인지 아니면 태양과 있는 밤 시간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어떨까? 이 일변화에서 변화의 크기가 큰 곳이 낮일까 밤일까? 낮이겠지. 낮에 뭔가 햇빛을 보면서 뭔가를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우리 지구장에 영향을 많이 줄 거잖아. 지구 자기장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각과 복각, 수평 자기력이 대체로 요 낮 시간 부분에 크게 변하고 이 밤 시간에는 이제 조금 잔잔한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렇게 지구의 자전에 따른 일변화가 하루 주기로 나타나더라. 어느 정도 수십 나노 테슬라 정도로 굉장히 작게 일어나더라. 지구 대기의 전리층에 의해 대기권 내에 유도된 전자기장 요만큼이 결국 이제 태양과의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이해해주면 되겠고, 즉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그리고 지자기장에 중첩되어 이 지자기장을 만드는 것은 뭐다? 지구 내부의 외핵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지구 자기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얘네들이 이제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일변화가 나타난다.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영상에서 봤었던 어떤 자기 폭풍 플레어 현상 같은 것으로 인한 변화인데, 여기 보면은 요 이미지 찾기 힘들었는데 여기 지금 하나하나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보면 돼. 거기서 어떤 이제 플레어 폭발이 뻥 대포처럼 뿡 발생하면 우리 지구 자기장의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는 거야. 아까 영상의 변화와 좀 비슷하지. 자기력선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 끊어지면서 이쪽으로 다 몰리면서 다시 합쳐진 것들이 이렇게 이제 고에너지 입자들이 극지감으로 들어오고 그런 이제 일시적인 그런 현상들, 불규칙하고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자기 폭풍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지구 전리층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심하면 델린자 현상처럼 어떤 통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줄 수 있지. 이 변화는 약 수백 나노 테슬라 정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자료를 보면 이렇게 1변화는 수 내지 수십 나노테슬라 정도, 나노테슬라 단위가. 그 다음에 자기 폭풍은 여기서 이만큼 또는 여기서 이만큼 수백 나노테슬라까지도 이제 바뀔 정도로 크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영년 변화인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평각, 복각, 수평 자기력이 느리고 천천히 이제 바뀌는, 또 불규칙하게 바뀌는 그런 현상을 영년 변화라고 얘기를 해. 여기 오른쪽에 자료를 보면 과거 수백 년간의 자기 영년 변화,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자석이라고 되어 있는 슬라이드에서 런던에서 언제쯤부터 이렇게 기록을 했댔어? 한 1600년 정도부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들 보면 1600년대 초반 이때부터 실제 편각과 복각이 이렇게 기록이 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쭉쭉쭉 이제 시간에 따라 이 편각과 복각이 바뀌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자기 이상이 지구 자전축으로부터 약 11.5도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좀 나타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대략 수만 년 단위의 변화 양상을 평균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지구 자전축의 방향, 즉 회전축과 자기축이 나란해지는 그런 이제 결과로 보이더라는 거야. 이걸 정리하면 자기축이 이 회전축에 크게 너무 벗어나지는 않는구나. 그 말은 즉슨 이 회전, 지구의 자전 운동과 이 지자기의 발생에 어떤 관련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또 추론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해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구의 자전축은 세차 운동을 하는데, 세차 운동의 개념 혹시 들어봤어? 어떤 회전축이 그 회전 운동에 완전히 수직하지 않고 이게 약간 좀 기울어진 채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물체는 회전하면서 이 가군동량 보존을 위해 이 회전축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하게 돼. 그런 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은 시계 방향으로 일어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구 자기축이 회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이 회전축이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야. 즉 이런 회전축을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을 우리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세차 운동에 자전축이 그 위치가 이게 포지션이 바뀌는 것처럼 이 영역 변화도 그런 이유와 관련지어서 점점 편각과 복각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다고 이해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영역 변화는 느리지만 천천히 바뀌고, 현재는 어떠냐? 우리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대. 이게 만약에 이제 더 약해지면 뭔가 태양풍이 날아왔을 때 충분히 그 에너지를 막아주지 못하고 결국 우리 지표까지 들어오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 고에너지 입자를 다 맞아야 돼.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엑스레이를 빵 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몸 내부를 이렇게 분석하는데, 그런 것들을 장시간 우리가 노출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인류의 생존에도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약해지다가 우리 지구 자기장이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들어봤어? 지구 자기장의 역전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얘기를 해. 그 과정으로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자극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니까 결국 이제 0에 수렴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커지는 그런 변화가 계속해서 있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지구 자기장을 막 강하게 키울 방법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왜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 외해까지 코어였나? 지구 자기장이 약해져가지고 위험에 처해가지고 지구 외해까지 뚫어서 거기에 다이나마이트 범 터뜨려가지고 다시 우리 이제 외핵의 어떤 대륙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지구 인류를 이제 구해내자 하는 그런 영화가 바로 설정이 코어 영화였는데, 그런 그걸 또 생각해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영역 변화의 원인은 외핵의 유동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지구 자기장의 근원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어떤 결과적인 부분, 즉 영역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지자기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려면 우리 지구의 어떤 외핵의 운동과 관련지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 개념이 바로 다이나모 이론, 다이나모설이라고 하거든. 그거에 대한 내용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갈게.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액상의 전도성 물질의 회전이 결국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켜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우리 지구가 그럴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외핵은 금속성 처리 주성분이라서 도체 성질을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니까 이런 외핵도 회전하고,
이때 외핵은 유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 자전 각속도와 이 외핵의 어떤 운동 속도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 외핵의 밖에는 멘틀이 있고 외핵의 안에 또 내핵이라는 양쪽에 고체가 딱 있으면서 그 안에서 유체가 꿀렁꿀렁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전 속도가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일종의 도체인 외핵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가 유도 자기장 남북 방향을 형성시키면서 우리 지구, 이것은 결국 또 우리 지구 중심에 막대 자석을 넣었을 때 생기는 쌍극자 모양의 자기장과 되게 일치하는 그런 것까지 모델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이론이 이제 지지받고 있는 거라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 있는 자료들 보면 이제 뭔가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다이나모라는 것이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구를 우리는 다이나모라고 부른대. 그래서 우리 지구가 그런 어떤 물리적, 기계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또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그렇게 다이나모설이라고 이름을 붙여졌다고 해. 그래서 지각 멘트는 고체라서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영향 변화, 지구 자기의 역전을 일으킬 수 없어. 하지만 외핵은 유동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겠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고 있고 적도의 평행한 흐름으로 약 11도 정도 좀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이 자기 축과 회전 축이 그래도 좀 비슷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근원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지구 자기장까지 교재 3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 쌤이 막 엄청 더 깊게 다루진 않았다, 그치? 내가 G2에서 배웠던 내용 정도만 다뤘고, 사실 이 이후에 또 추가적인 슬라이드를 조금 준비는 하고 있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물원 수업 학교에서 안 배우잖아. 근데 이건 물원에서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하면 어떨까 싶고, 유도자와 잔류자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공식에 M 자기 모멘트 R 세제곱분의 M이라는 요 식이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M이라는 자기 모멘트의 개념은 무엇일지 그런 것들도 뒤에 좀 추가로 준비해서 다음 주에 같이 업로드는 할게.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할게. 수고했다.